조선시대. 신분이라는 벽이 사람의 꿈을 막고 있었던 시대. 그 틈에서 조용히, 그러나 굳세게 자기 삶을 밀어붙인 한 사람이 있었다. 허준. 그는 서얼, 즉 양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벼슬 길은커녕 관청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조심스럽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너는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불덩이처럼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은 병든 사람을 돌보는 한 어의와 마주한다. 그 의사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허준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바랐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백성을 살피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다. 하지만 세상은 그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천민의 신분, 의서를 손에 쥘 수도 없고 스승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밤낮으로 일하며 사람들의 병을 관찰하고 부서진 의서를 주워 베꼈으며 지식을 쌓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연이 그의 인생을 바꾼다. 유이태. 당대 최고의 의원으로 의술뿐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허준은 유이태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처음엔 거절당하지만 허준의 끈기와 진정성에 감동한 유이태는 그를 제자로 삼는다. 허준의 의학 공부는 고통과 감탄, 배움과 실수의 연속이었다. 환자의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보는 법, 약보다 손의 온기가 먼저인 이유, 병의 원인을 삶에서 찾는 태도. 그는 스승으로부터 의술이 아닌 인술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이태가 세상을 떠난다. 허준은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더 이상 사람을 단지 병으로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는 백성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진짜 의사의 길로 나아간다. 허준의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의 처방이 생명을 건졌다는 입소문에서 비롯되었다. 궁중의 병자들이 그의 손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어의로 발탁된다. 하지만 그 길이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시기와 질투, 신분 차별,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위기. 그는 수없이 조정의 탄핵에 시달리고 궁에서 쫓겨나 백성들 곁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 모든 와중에도 허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백성을 위해 의학을 책으로 남기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다. 허준은 평생을 걸쳐 약초를 연구하고 전국을 돌며 사람들의 질병을 기록하며 동의보감을 완성해간다. 그 과정은 하나의 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고통을 한 권에 담아내는 과정이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허준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흐려졌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젊은 날보다 더 뜨거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이 책은 백성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 말대로
허주는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동의보감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 백성의 곁에 남았다. 제1장 시작은 언제나 작고 낮았다. 허준의 삶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고 태어난 순간부터 삶은 하지 못할 일의 목록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은 그에게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병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의 눈에 어린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람의 손을 보았으며 그 손을 통해 자기 인생을 걸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 이 드라마는 말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꿈은 세상을 가장 멀리까지 이끈다. 제2장 스승이 아닌 사람에게 배운다. 허준에게 유이태는 단지 의술의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떤 책임과 무게를 지는 일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다. 의술은 배울 수 있지만 인술은 가르칠 수 없다. 그건 곁에서 오래 보고 같이 살아내야만 몸으로 읽는 것이다. 유이태는 허준에게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것은 사람의 고통 앞에 침묵하는 태도였고 성공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허준은 그 인수를 그대로 품었고 자신의 삶으로 이어갔다. 제3장 사람의 병은 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드라마는 많은 장면에서 허준이 병을 진단하기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장면을 보여준다. 허준은 진맥보다 눈을 먼저 썼고 처방보다 이야기를 먼저 나눴다. 그는 알았다. 사람의 병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난 때문에 오는 병, 슬픔 때문에 오는 병, 외로움 때문에 오는 병. 그런 병에는 약보다 먼저 이해가 필요했다. 허준은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않았고 사람으로 보았다. 그 시선이 이 드라마를 그저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다. 제4장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허준은 궁중에 들어가 어이가 되기도 하고 정치적 탄핵으로 벼랑 끝에 몰리기도 한다. 그는 세상이 인정하는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허준은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의사의 자격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존재했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제5장 동의보감은 단지 의서가 아니었다. 허준의 마지막 여정은 동의보감 집필이었다. 그 책은 단순히 병의 진단과 처방을 담은 책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백성의 숨소리가 있었고 병든 사람의 울음이 있었으며 자식 잃은 부모의 절규가 있었다. 허준은 그 모든 걸 글자 하나하나에 담아냈다. 그는 책을 쓰며 의사가 아니라